오늘 인증은 제가 이제 인증 강의를 진행할 때 대부분 많이 처음에 진행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새로 쓰는 케이시 인증이란 제목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강의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인증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인증에 대해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증이 굉장히 좀 정보가 굉장히 제한된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한정돼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상한 얘기들도 많고 제일 큰 거는 그런 것들이 다 뒤섞인다는 거죠. 제대로 아는 정보와 이제 누가 하더라라고 하는 정보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옛날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뒤섞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뭔지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요. 이게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 이게 누가 된다고 하던데 이게 정말 되는 건가? 왜 안 되지? 그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신 분들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게 기존에 알고 계시는 것들을 좀 정정하고 새로 이제 KC 인증을 좀 알아보고 제품을 봤을 때 어떻게 기존에는 이 제품 인증 뭐 받아야지 그냥 막연하게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제품들은 어떤 인증들을 받아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감을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좀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케이시 인증이랑 좀 친해지는 거를 생각해 봤어요.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반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하면은 누군가들과 사람들이랑 친해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더 친한 사람 있고 덜 친한 사람 그리고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뭐 케이시 인증이 그렇게 너무 친해지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뭐 적당히 이런 애가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알면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준비한 건 루머와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 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저희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혹은 이제 새로운 일을 할 때 이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누군가를 통해서 잘못된 얘기를 들었거나 찾아봤는데 좀 이상한 소리를 찾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괜히 겁을 먹거나 혹은 괜히 불편해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케이스 인증도 마찬가지예요. 잘 모르니까 더 모르게 더 불편하고 그런데 뭐 듣는 거로는 돈도 많이 든다, 시간도 많이 들고 뭐 힘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케이스 인증이 뭔지 살펴본 다음에 간단하게 왜 받아야 하는지는 저희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명목적으로 구체적으로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걸로 좀 간단하게 첫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질문들은 이제 제가 세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대표님들께서 문의를 주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그 제품들은 다 달라요. 그리고 뭐 필요하신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모든 조건들이 다 다른데 이 세 가지 질문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씩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걸리는 이 질문들이 대표님들도 공통되게 갖고 계신 질문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는 걸로 좀 잘못된 내용들을 정정하려고요. 일단 제목에서 보다시피 이제 루머와 진실이니까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해외 인증을 받으면 케이스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라는 내용으로 많이 질문들을 해주세요.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이제 제품들을 찾고 이제 이 제품을 인증을 받을까라고 하면서 제조자랑 얘기를 하게 되죠. 판매자나 혹은 판매자나 제조자랑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온갖 좋은 얘기는 다 합니다. 이 제품 정말 완벽하고 우리 제품 별의별 인증을 다 받았다. 뭐 중국에 있는 CCC도 받았고 CE도 받았고 FCC도 받았다. 뭐 인증 외에 우리는 뭐 시험도 검사도 많이 받아서 뭐가 있고 로하스가 있고 뭐가 있고 뭐 별의별 걸 다 꺼내서 보여줘요. 뭐 이 제품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제품이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셨을 때 어느 나라든 간에 여튼 검사를 맡았는데 안전하다는 게 검증됐으니까 해외에서도 판매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인증들이 있으면은 국내 인증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질문들을 많이 주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증이라고 하는 건 제도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제도는 그 나라에서 법령으로 정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유럽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경제 연합도 그렇고 전부 다 법에 의해서 이런 인증 제도를 만들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한국 법을 따르고 미국에서 미국 법을 따르고 중국에 가면 중국 법을 따르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죠. 그런 것처럼 각 나라에서 정해진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제도다 보니까 그 나라 안에서만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C를 받았다. 정말 좋은 거 받았죠. 유럽에서 열심히 팔면 돼요. 그리고 CCC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중국에서 열심히 팔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못 가요. 왜냐면 FCC가 없으니까, UL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한국으로도 못 와요. 왜냐면은 한국이 KC가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한국 법을 따라야 하는 거고 인증은 기본적으로 인증은
관리하는 그 국가에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국가나 다른 집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인증의 효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새로이 인증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인증에 대한 범위가 나라보다 좀 더 넓은 것들이 있어요.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제 C라거나 혹은 이제 IC라고 하는 기관에서 만든 C라는 인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이제 C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럽에서 만든 이제 EU라고 하는 경제 연합에서 만든 인증이죠. 그래서 요거 있으면 유럽에서 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EAC는 좀 익숙하진 않은데 지금 한창 시끄러운 여기 러시아 쪽 형님들이 사용하는 동유럽에서 사용하는 인증입니다. 그리고 IAC는 이제 정확히는 이제 경제 연합은 아니고 국제 기구예요. 그래서 인증에 대한 기구인데 좀 더 넓긴 해요. 하지만 이것도 그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이지. 그리고 국내에선 전혀 효력이 없다. 결국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인증 받으면 좋은 거 받았다인 거지. 이걸 가지고 국내 인증이 면제되거나 대체가 되거나 하는 거는 전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끝에서 끝에까지 정말 다 뒤지면 몇 개는 있어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주로 취급하시는 공산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특수 장비에 특수한 규격들이 적용되는 정말 정말 치명적인 일이라서 네,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질문 주시는 게 그럼 이제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 알겠고 그럼 이거 하나 받으면 진짜 문제가 없냐를 많이 말씀을 주세요. 근데 조금 대답하기가 애매한 게 한국에 있는 인증이 총 98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KC라고 부르는 인증만 2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제품이 이제 선풍기라고 들어있는 거긴 한데 선풍기는 이 선풍기는 어떤 선풍기냐면은 벽전원을 꽂아서 쓰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뭐 배터리가 들어 충전식이고 뭐 이동이 가능하고 리모컨이나 앱으로 연동이 가능하고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냥 벽전원 꽂아서 쓰는 그런 단순한 선풍기입니다. 근데 이 선풍기도 전기용품 안전이란 거 하나 그리고 에너지 효율, 소비 효율 그리고 전자파라고 하는 인증 총 세 가지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선풍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이러한 선풍기인데 인증 케이스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하면 네, 케이스 인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하나 받으면 되나요?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 케이스 인증 세개를 받으셔야 돼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케이스 인증은 특정한 어느 하나의 인증을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룹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개수로 받아들이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어요. 하나 받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항목들이 여러 개가 생기지? 인증번호가 왜 이렇게 많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증은 케이스 인증은 특정한 인증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여쭤보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제품을 내가 혼자 파는 것도 아니고 처음 들여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국내 판매자들이 굉장히 많고 별 사람들이 다 파는데 이미 다 검증을 받고 인증을 받고 판다. 근데 내가 또 인증을 받아야 하냐라고 질문들을 주세요. 맞는 말이죠. 이제 인증이란 게 이제 확인을 하고 팔라는 거니까.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럴 수는 없어요. 일단은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증은 회사의 고유한 자산이자 권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그런 자산들을 옆에 있는 다른 사업자가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게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인증도 내 거니까 나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해외에 있는 제조자가 있을 때 인증을 받은 다른 판매자가 수입자로서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다른 수입자들은 전부 다 인증을 새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는데 그 예외라고 하면 이제 제조자가 직접 인증을 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입자는 개별적으로 인증을 안 받아도 되고 제조자가 넘겨준 인증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제품을 선정하시고 제조자랑 컨택을 해서 계약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율을 하게 돼요. 제품을 있는 그대로 들여오시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고 별의별 것들을 다 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제 가장 쉽게는 제품에 대한 색상이나 디자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로고를 받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좀 더 가면은 이제 케이스, 파우징, 그 제품에 대한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제품에 대한 박스 같은 것들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가고 이제 구매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나 사양을 바꿔줘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나 이런 사양은 불필요하니까 이 사양은 빼주고 나는 이런 사양을 더해서 더욱더 좋은 제품을 내 전용으로 만들어줘라고 해요. 그런데 제조자가 말하는 A라는 제조사가 납품을 하는 스몰 A라고 하는 모델이 있을 때 이 제품을 수많은 대표님들이 데려가요.
근데 1, 2, 3번은 다 똑같은 걸 가져가지만 4번 대표님은 구매력이 뛰어나서 A가 아니라 A 프라임입니다. 근데 이제 똑같이 A라고 불러요. 근데 수입자가 인증을 받으면은 이 세 개가 같은지 알 길이 없어요. 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바뀌었는지, 뭘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고 제조사가 받았으면은 얘가 딱 이거를 특정해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수입자가 가져가도 상관이 없는데 수입자가 받아버리면은 이게 뭘 바꿔서 들여온 건지를 알 길이 없으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인증을 유지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자는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KC 인증은 한국에 있는 한국 법에 따른 인증이라서 무조건 한국에서 뭐 좋은 거 받았든 간에 한국에서는 KC를 받으셔야 하는 거고 KC는 특정 인증을 말하는 게 아니라서 한 개를 받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개를 받으실 수도 있다. 그리고 수입자는 모두 다 개별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KC 인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KC 인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통합 인증 마크예요. 그래서 국내에 이렇게 247개 별의별 인증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는 인증이 98개고 그중에서도 23개의 인증이 KC 인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요 질문 제가 좀 이따 답변 드릴 건데, 국내에 들어온 이후에는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하이마트에서 인증 다 안 받잖아요. 하이마트도 다른 수입자가 수입한 제품을 떼가지고 판매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판매자는 상관이 없고요. 수입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입자가 들여와서 국내에서 도매로 푸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 법정 인증 중에서 23개를 묶어서 캐시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캐시 마크를 붙여서 판매를 해요. 근데 이런 형태는 국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게 C랑 3C죠. 이 두 개 다 제품에 대한 인증들은 별의별 인증들이 다 있어요. 뭐 시험 방법도 다 다르고 절차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마크만을 통일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년, 한 25년, 30년 전쯤 가면은 별의별 마크가 다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준비가 어렵고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대체 뭘 봐야 하는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크를 통일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케이스 인증을 왜 필요한 걸까? 좀 당연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이제 국내에서는 좀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그중에서 제일 컸던 게 이제 가습기에 대한 살균제 사고였었고 그리고 배터리 네? 리튬 배터리인데 뭐 불에 탔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청라에서도 불에 탔고 뭐 한 번 더 탔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곳에서 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배터리는 어디선가 타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제품이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는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좀 오래된 내용인데 최근에는 테무나 알리나 이런 데에서 이제 뭐 구매 대행 형태가 아니라 소비자가 직구 형태로 제품을 들여오다 보니까 유해한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기사들도 많고 결국에는 제품이 굉장히 유해한 제품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들은 구매를 고민하게 되겠죠. 이 제품이 안전한가? 나나 혹은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 재산을 뭐 침해해서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니까 거래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일단은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의 재산이나 생명들을 지켜야 할 의무도 있고 해서 여튼 그러한 이유로서 어느 나라에든 간에 인증이라는 제도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굳이 좋은 얘기가 아니더라도 가장 직접적인 게 있죠. 지키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KC 인증들은 대부분 법정 의무 인증이기 때문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 받지 않고 이 제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거나 전시하거나 영업에 활용할 경우에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됐을 때에는 해당 벌규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3년 이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활화학제품 제일 세죠. 7년 이하 징역에 7천만 원. 뭐 그리고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대개 이제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 벌금. 요것들은 이제 과태료 이런 게 아니에요. 요거는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징역 가셨다는 분은 아직 뭐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대부분 다 벌금을 맞지만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빨간 줄이란 거를 다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제일 강력하죠.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으면은 문제가 된다. 법적 처벌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부연 설명을 뭐 여쭤보실 만한 거는 이제 주변에 아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뭐 인증 그런 거 안 받아도 파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정말 많이 들었고. 그런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저렇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조금 뭐 현실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단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특정을 못해서가 아니라 제품이 너무 많아요. 아시다시피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제품 몇 천 개씩, 뭐 사업자만 있으면 몇만 개씩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미 사람이 쫓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죠. 그리고 이미 유통되고 있는 구매 대행이 아닌 사입된 수입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고, 그리고 암암리에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판매가 되거나 하는 경우도 많고 별의별 경우가 다 있는데 이미 공무원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 수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준을 진작에 넘어섰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관리 감독 기관들이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품목들을 관리하는 수준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안 걸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찔리면은 누구나 다 찔리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서들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케이스 인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인증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됐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것만 아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봐야 하는 인증들이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제품을 만났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케이시 인증이 총 23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3개에서 저희가 오늘 다 살펴보진 못할 거예요. 뭐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인데 뭐 앞에 나와 있는 거에서 좀 몇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은 이제 계량기에 대한 게 있어요. 계량기, 그리고 이제 뭐 고압 가스나 가스 용품, 자동차 부품이나 내압 용기, 벽체 차암 구조나 내어 구조, 환경 측정 기기, 뭐 기상 측정 기기, 뭐 군복 납품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죠? 보호구나 기계, 뭐 엘리베이터 파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거고, 그 소방용품이나 방향성능 검사, 뭐 정수기 이런 거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마주 많이 판매를 하시는 공산품 위주로 오늘 살펴볼 거라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제외를 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살펴볼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 이외에 이제 KC 인증이 여기 있는 23가지고 오른쪽에 제가 작게 적어 놓은 거는 그 이외에 저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첫 번째로 이제 의료기기, 이제 콧물 흡인기 같은 게 제일 대표적인데 이런 게 이제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약 외품, 뭐 좀 어려우실 수 있는 간단하게 마스크, 뭐 KF 등급이 있는 마스크, 혹은 이제 반창고, 혹은 모기 기피제 이런 것들 이 의약외품에 속하고요. 화장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에 닿는 무언가는 다 화장품입니다. 위생용품이라고 하면은 뭐 기저귀랄지 탐폰이랄지 혹은 이제 뭐 티슈, 그리고 세척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식품 등 기구용기 포장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생활화학 제품,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화학 제품들이 대부분 전부 다 인증 대상들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인증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들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가지의 인증들을 한번 살펴보고 제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전환법이라고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의 생활용품, 그리고 그중에 전기용품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상의 어린이 제품, 그리고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1에서 5등급까지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인덕션은 대부분 다 5등급이죠. 빨개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전파법에서 관리를 하는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 평가, 이름이 긴데 그냥 전파 인증, 전자파 인증이라고 저희가 흔히 부르는 그런 인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이제 식품 등 기구용기 검사인데 그냥 식품 검사, 식검이라고 많이 부르는 랑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 확인 품목들 을 위주로 해서 이런 인증들이 대체 어떤 인증이고 대체 뭐 어떤 제품들이 이런 인증의 대상인지, 그리고 이 인증을 준비를 할 때 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제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조금 내용이 빠른가요? 너무 일단은 준비해 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쭉쭉쭉 밀고 갈게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좀 더 뒤에서 질문을 다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적합성 평가인데 그 전파법이라고 하는 법령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뭐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뭐 그런 건 필요 없고, 근데 이제 인증 구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인증 구분이 뭐냐면은 유형이라고도 하는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파법은 밑에서 대상 품목에 적혀 있죠. 전기를 사용하는 동작자는 거의 모든 제품, 일단 전기를 쓰면은 전부 다 전자파는 하나 깔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그 동물은 다 심장이 있습니다. 없는 애도 있지만 여튼 일반적 포유류나 저희가 마주치는 동물들은 거의 다 심장이 있어요. 그리고 심장이 뛰죠. 그리고 심장이 멎으면 죽은 거예요.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전부 다 전자파가 나옵니다. 전자파가 안 나오는 전기를 쓰는 제품은 없어요.
그래서 전기를 쓰는 모든 제품 전자파를 내뿜기 때문에 전자파를 다 받습니다. 아닌 애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고민하시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아 전기 쓰네? 그러면 전자파 일단 깔고 와. 그냥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일단 하나 까시면 돼요. 나중에 빼는 게 더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일단 인증 구분이 이렇게 제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일률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률적인 기준으로 일률적인 절차를 적용시킬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갖고 있는 집에 많이 있는 뭐 손선풍기와 같은 거랑 저희가 들고 쓰는 핸드폰이 같은 기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유형으로 나눠놨는데 뭐 이걸 왜 구분이 되는지 알 필요가 없으시고 그런 게 구분이 된다. 인증에서는 이렇게 제품이 많으니까 인증들을 단계를 나눠서 관리를 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전파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는 가격에 대한 비용 편차가 굉장히 커요. 다른 인증들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손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한 수십만 원, 한 몇십만, 50만 원 수준에서 한 100만 원 수준 정도에서 놀다가 얘네들이 이제 뭐 핸드폰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1억 단위는 웃기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전파법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관리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전자파예요. 말 그대로 전자파가 얼마나 나와 라는 거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무선에 대한 겁니다. 전자파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약간 소음, 층간 소음을 빗대서 많이 설명을 드려요. 저희가 이제 살면서 이제 단독주택 세워서 혼자 살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면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삽니다. 그러면 위아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미친듯이 뛰어다니면서 막 춤을 추면서 살아요. 그러면은 밑에 사람이 올라옵니다. 칼을 들고. 그리고 제가 윗사람이 조용히 사는데 제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요. 시끄럽다. 라고 하면 윗사람도 언젠가 칼을 들지 몰라요. 마찬가지인 게 제품이 사람이 너무 많은 소음을 내도 안 되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도 안 돼요. 제품도 마찬가지고 제품이 너무 많은 노이즈 전자파를 내뿜으면은 다른 제품들이 영향이 갑니다. 좋지 않은. 그래서 그래도 안 되고 제품이 정말 간단하게 저희가 겨울이 되니까 정전기가 많이 튀는데 정전기 튀니까 제 노트북이 죽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정전기는 늘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전자파에 대한 방출과 내성에 대한 걸 확인하는 게 전자파고요. 그다음에 무선에 대한 건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에 무선 기능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무선 기능이 없으면 좀 약간 얕잡아 보이죠. 좀 부족한 제품 같고. 그런데 한 20년, 30년 전쯤으로 가면은 무선을 쓰는 곳들이 정말 드물었어요. 뭐 워키토키 요 정도? 요 정도 외에는 어디서 쓰냐면 국방, 해운, 항공, 철도 그리고 방송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국가 기관 산업들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이런 무선 장비들이 그런데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아무리 협소한 작은 나라더라도 무선 제품들에 대해서는 다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영향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제 비용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큰데요. 비용에 대해서 편차가 가장 많이 나는 거는 첫 번째가 전원이에요. 이제 USB나 건전지나 충전지를 쓰는지 아니면은 직류전 어댑터. 어댑터라고 하면 USB 형태가 아니라 동그란 애 있어요. 이렇게 핀같이 생기네. 요런 거 쓰는 건지 아니면은 돼지코 쓰는지 요런 거에 따라서 1차적으로 비용이 좀 갈리고요.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크기들에 따라서도 비용이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무선이에요. 무선 기능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비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선 기능의 끝에 있는 게 뭐죠? 핸드폰이죠. 왜냐하면 핸드폰은 와이파이 들어가고 블루투스 들어가고 뭐 지급이 들어가고 뭐 NFC 들어가고 RFID 들어가고 있을 수 있는 무선 기능은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용이 끝도 없이 올라가서 1억은 우습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파는 좀 비용에 대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사양이 너무 많고 굉장히 그런 것들은 좀 비용이 많이 오를 수 있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문제 없이 진행됐을 때 한 3주 내외 좀 더 걸려도 한 한 달 내외 안에서 노는 기간이라서 문제만 없으면 인증 자체에서 기간이 그럼 엄청 오래 걸리는 인증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똑같이 전기를 쓰는 친구에서 요구되는 인증인데 전기용품에 대한 인증이에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전자파는 전자파랑 무선을 봤다라고 한다면은 전기용품은 이 전기용품을 썼을 때 내가 죽거나 내가 타거나 아니면은 우리 집이 타거나 이 셋 중에 하나가 일어나지 않은지를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전적으로 이 제품이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신체를 위협하지 않은지를 확인을 하는 안전에 대한 인증입니다. 그래서 좀 요구사항들이 전자파랑 많이 달라요. 그리고 더욱더 까다롭고요. 그래서 전기용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전기를 쓰는 제품들이 전자파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그중에서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 돼지코죠. 그냥 간단하게 저희 집에 있는 벽 전원, 콘센트나 아니면 멀티탭을 꽂아 쓰는 제품들 이 전기용품 대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해당 인증에서는 기간이 일단 굉장히 좀 길고요.
확인할 사항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법정 기간이 2달 반 정도인데 최근에는 좀 품목에 따라서 이제 밀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뭐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8개월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케줄이 굉장히 길다. 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요구 사항들에서 기술 문서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안전한지를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부품 내역이나 표로도나 사양서나 인증서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비가 돼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품에도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자파 같은 경우에 단순한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제품 들고 오셔가지고 인증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인증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정기용품을 받아야 하는 인증이 제품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렇게는 어려워요. 기술 문서가 있어야 하고 이 문서들이 제품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야만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조자에 대한 협조가 좀 필요하고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은 말씀드렸다시피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애들. 그래서 전기를 쓰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인증 하나 더 붙어요. 이제 에너지 소비 효율에 대한 건데 이제 1에서 5등급까지 있고요. 5등급 미만이 되면은 이제 판매가 금지됩니다.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그래서 5등급 안에서는 놀아야 하고 그런 제품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제품들이 대상이냐면은 대부분이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고 그중에서도 전기용품 안전 쪽 인증 대상인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 효율이 대상이 독립적으로 되는 애들이 없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전기를 쓰면은 전자파 받아야겠구나. 교류를 쓰네? 그러면 전기도 받아야 할 수 있겠네? 전기를 받는다고? 그럼 에너지도 받겠네? 요 순서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단계를 보시고 중간에 끊기면은 얘는 대상이 아예 아닌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상 품목을 보면 뭐 세탁기, 밥솥, 냉온수기, 뭐 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뭐 이런 애들 있죠. 가스 쓰는 애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전기를 쓰는 제품들이 대상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생활용품이요.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전환법 안에 있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라고 해서 그 안에 들어있고요. 생활용품은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앞에는 그냥 뭐는 다 이거 받으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생활용품이 이제 좀 하자가 있는 애가 돼가지고, 일상생활용품 중에서 제품이 자칫 잘못하면, 나나 우리 집을 태우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그런 제품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좀 모호하죠? 뭐, 예를 보자면은 이제 타이어나 물놀이기구 튜브 말이에요. 압력이 터지면 위험하죠. 건전지 먹으면 위험하고 전동 보드 가다가 부러지면은 나도 부러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헬스 기구 깔리면 사람 갈 수 있고요. 안전모 기름 난로 불 나고요. 도로기 문제 생기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위험한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생활용품 안에 들어있는데 옛날에는 생활용품이 진짜 좀 범위가 넓었어요. 뭐 방향제도 여기서 관리를 했었고 비누도 여기서 했었고 뭐 기저귀도 여기서 했었고 뭐 세척제도 여기서 했었고 웬만한 제품들은 전부 다 옛날에는 공산품이라고 불리면서 생활용품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환법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런 애들이 다 사라졌어요. 중간에 식약처에서 애들 하나씩 다 뺏어왔어요. 뭐 화장품, 의약외품, 뭐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이런 데로 다 품목들이 뺏기다 보니까 생활용품이 이제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좀 위험한 제품, 일상 전기를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일상 제품들 중에 좀 위험할 수 있는 제품들이 대상인데 정확히 어떻게 카테고리를 잡기는 좀 약간 모호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이고요. 생활용품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하는데 구조적인 부분하고 시험을 통한 이제 성능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사전에 체크를 하는 게 좀 좋은 게 이 구조적인 부분은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은 소용 안 해. 이기 때문에 여기에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은 아예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전기용품에서 설명드린 걸 좀 빼먹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전기용품이랑 생활용품에서는 인증 구분이 유사해요. 그래서 크게 안전 인증, 안전 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생활용품에서는 안전 기준 준수라는 게 추가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제일 위험한 거, 조금 덜 위험한 거, 덜 위험한 거, 이게 위험한가 싶은 애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기 안전 인증에 속하면은 제품에 대한 시험뿐만이 아니라 공장 심사라고 해서 제조자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안전 확인은 제조자는 확인하지 말자인 거고 공장 심사는 확인을 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여러 시험소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 위에 안전 인증이나 확인은 딱 두 군데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한 군데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공급자에서는 좀 여러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어. 라는 정도 수준으로 좀 접근성이 나아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안전기준 준수는 생활용품에만 있는 유형인데 좀 특이해요. 인증은 인증인데 PC 마크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시험을 안 해도 돼.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은 확실히 너의 뚝배기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인증이 바로 안전기준 준수입니다. 그래서 조금 의무는 적지만 의무가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의류, 저희가 입고 있는 이런 의류나 뭐 침구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생활용품 안전기준 준수 대상에 해당이 되는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빠르게 할게요. 이제 어린이 제품이에요. 어린이 제품은 좀 쉬워요. 어린이가 쓰는 모든 종류의 제품들은 종류, 재질, 형태, 크기를 불문하고 전부 다 어린이 제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거의 큰 틀이 차이가 없어요. 어린이 제품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라서 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을 드릴 때 어린이가 스치거나 어린이가 쥐는 순간 어린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뭐 물놀이 기구, 뭐 섬유 제품, 뭐 침구, 의류 전부 다 포함해서 장난감, 의자, 자전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뭐 굳이 이런 거 볼 필요 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가 쥐는 순간, 어린이가 닿는 순간 전부 다 어린이 제품 인증을 받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일단은 어린이 제품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확인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물리적인 시험, 이 물리적으로 위험하지 않은지를 확인을 하고 가장 많은 게 유해 성분에 대한 화학 시험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화학적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 다 확인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학적인 결과가 달라지는 게 뭐냐? 일단 제일 큰 게 재질 있죠, 색상 있죠. 그리고 이것들이 바뀌는 것 외에 물리적인 것도 확인을 하니까 모양이나 크기들이 바뀌면은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뭔가 하나라도 바뀌면은 다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하라는 거는 시험을 받으라는 거고, 시험은 뭐 누가 그냥 그 자의로 그 상냥한 마음으로 봉사해 주는 게 아니니까 다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비용들이 계속 증가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인형이라고 들어있는데 인형 하나를 인증을 받는 비용하고 색깔이 다른 애들이 늘어나는 거랑은 비용이 계속해서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그리고 모양이 달라지는 것 추가가 되죠. 그래서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는 베리에이션이 많은 애들, 뭐 특히 뭐 의류나 뭐 인형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비용들이 생각보다 바닥에 많이 높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제품들을 좀 주로 취급하신다라고 하면은 좀 코어한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들을 좀 많이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간적으로는 오래 걸리진 않아요. 생활용품도 한 달 안쪽에서 웬만하면 놀고 어린이 제품도 대개 한 달 안쪽, 대개 훨씬 전이죠. 한 2, 3주 정도, 2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는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화학 제품인데요. 화학 제품은 정확히는 케이스 인증은 아니에요. 이제 이 화학 제품과 그 식품 기구 용기 쪽은 케이스 인증은 아닌데 자주 만나는 인증이다 보니까 같이 설명을 드리게 되고요. 대상 품목은 이제 일상생활 환경에서 사용이 되는 화학 제품류인데 일상생활 환경은 저희가 다니는 모든 것들이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있는 사무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갈 테니까 집 그리고 저는 이제 주말에 이제 애를 데리고 밖으로 놀러 갈 건데 가게를 가겠죠. 가게까지 이렇게 상업시설과 가정 그리고 사무실 이런 곳들이 전부 다 일상생활 환경입니다. 화학 제품류라고 하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먹고 죽을 것 같은 거 이거 뭔가 자연물은 아니에요. 물 같은 건 아니고 뭔가 섞어서 만들었는데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생활 화학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세정 제품 뭐 손세정제는 아니고요. 이런 물체 닦는 세정제, 알코올 같은 거, 세탁 제품, 세탁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접합제 먹으면 다 죽어요. 방향제, 탈취제, 염색제, 도색제, 자동차 전용 제품 이런 워시액이나 방부액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동액 이런 것들 전부 다 먹으면 사고가 나는 애들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종류를 불문하고 형태를 불문하고 전부 다 생활화학 제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화학 제품은 기억하실 만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성분이에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있고 나서 요 법령이 나왔던 거라 뭐 아까 봤을 때 벌규도 제일 세요. 7년에 7천만 원이고 그렇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은데 나라에서 인증을 받을 때 전 성분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성분이 확인이 되지 않는 제품들은 물리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든 가짜든 어떻게든 간에 전 성분이 무조건 있어야지 인증을 받을 수가 있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절차에 대한 건데 기존의 인증들은 시험을 받고 인증이 바로 나온다라고 치면은 생활화학 제품은 시험을 하고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두 개가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자가 최소 2에서 3주씩을 먹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반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인증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제 뭐
섬유유연제나 세제 뭐 이런 것들은 기간이 훨씬 길어가지고 두 달 좀 넘게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증 살펴보는 것은 마지막인데 식품 등 기구용기 포장 검사라고 하는데 어, 간단하게 저희는 식품 검사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왜 식품 등이냐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기구, 조리기구, 조리용기, 그리고 포장 용기들을 식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외에 기구, 용기, 포장에 대한 검사다라고 해서 이렇게 식품 검사라고 주로 명명을 하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대상은 굉장히 간단해요. 음식이 닿는 모든 재질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기구, 용기, 포장, 뭐 종류를 불문해요. 식기, 그릇, 컵, 보관 용기, 조리 도구, 포장재, 비닐래, 여튼 음식이 닿으면 전부 다 대상입니다. 뭐 조리 기구나 아니면 전자제품 이런 것들도 음식이 닿는 순간 전부 다 대상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없어요. 음식이 닿는다? 다 대상이에요. 제 의자도 음식이 닿는 사진으로 제가 판매를 하면 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이 테이블에도 음식이 닿는 사진으로 제가 테이블을 팔면은 식품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음식이 닿는 순간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간 자체는 한 2, 3주 정도라서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재질당 이제 뭐 비용이 높은 편은 아니어서 접근성이 좀 좋은 그런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총 전자파, 전기, 에너지,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 화학 제품, 식품 검사 이렇게 총 7가지의 인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억하실 거는 이제 각 인증별로 어떤 제품들이 대상인지에 대한 거를 위주로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들은 이제 뭐 다 기억하시기도 어렵고 어차피 계속 인증을 받으시면 저절로 익혀지는 부분이라서 굳이 뭐 너무 애쓰실 필요 없고 제품이 어떤 제품들이 인증 대상인지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것만 들으려고 온 건 아니죠. 제품을 봤을 때 적용을 하실 수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제품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좀 쉬운 것부터 이제 겨울이니까 전기 온풍기의 계절이 왔습니다. 전기를 하마같이 먹는 친구죠. 전기 온풍기인데 제품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USB를 사용하는 제품이고 두 번째는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에서 전기를 쓰면 뭐다? 전자파를 무조건 깔고 간다. 라고 해서 전자파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교류 전원을 쓰는 제품은 뭐다? 전기용품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용품을 안전 인증을 받게 되면은 재수가 없으면 에너지 효율도 받을 수 있다. 맞아요. 에너지 효율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기용품기는 이렇게 전원 사양에 따라서 USB를 쓰는 애는 하나만 받고 전기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은 하나, 둘, 셋, 총 세 가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가습기를 준비해봤는데요. 가습기 제품인데 가습기도 제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보조 배터리로 USB를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두 번째는 교류 전원을 벽전원 콘센트 쓰는 제품이고 세 번째는 이제 충전지 내장 배터리를 쓰는 거 그리고 교류 전원을 쓰고 여기는 핸드폰으로 조작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USB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 USB가 USB로 충전을 해서 쓰는 제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이 제품 USB 전원을 쓴다라고 하면은 USB를 꽂은 상태로 쓰는 애예요. 이제 어댑터가 됐건 뭐가 됐든 간에 꽂은 상태로 쓰는 제품을 의미를 합니다. 일단은 네 가지 제품 전부 다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니까 전자파라고 하는 인증을 전부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무선에 대해서 전자파는 확인을 하니까 무선에 대한 내용이 추가됩니다. 인증이 두 개가 되는 건 아니고요. 하나 받을 때 좀 더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교류 전원을 사용하면 뭐다? 전기용품 안전을 받아야 한다. 안전 인증이죠. 그래서 이 두 앞에 나왔던 온풍기나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시험을 하는 것 외에도 공장에 대한 심사도 같이 받는 품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전기를 받으면 뭐다?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다. 근데 해당 제품은 가습기는 에너지 효율, 소비 효율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까지 받을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는 완제품은 아니에요. 이 제품은 배터리는 아니죠. 이 제품은 가습기예요. 근데 가습기 안에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가 늘 불에 타고 있고 지금 타고 있는 위험한 애라서 그래서 전기용품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기억하실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라면은 전자판을 깔고 전원에 따라서 전기가 추가되고 그리고 안에 구성품 부품이지만 위험한 배터리는 추가로 인증을 하나 더 받는 형태 가 된다라는 건데요. 정리를 하면은 제품에 대한 인증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제품에 대한 핵심 용도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는 제품인가. 아까 보여드렸던 제품들 중에 전기 온풍기 중에 사이즈가 굉장히 큰 아이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테이블 정도 사이즈가 되고 중간에 거대한 배관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애는 분풍기라고 불리는 다른 품목이에요. 온풍기가 아니라. 그리고 가습기도 보여드린 것 외에 산업 시설에서 사용을 하는 가습기도 있고 상업 시설에서 굉장히 많은 분무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들이 전부 다 전기나 전자파 대상이 되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어떻게 사용을 하는 제품인지가 인증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뽑히는 온풍기나 혹은 가습기라고 하는 이 키워드, 이 제품을 설명하는 이 제품이 정확히 무슨 제품인지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인증이 첫 번째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양에 따라서 더 추가가 되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하는 형태로 인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제품, 본품은 아니에요. 제품은 아니지만 그 안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이 제품이 동작을 하는데 없어서 안 되는 같은 구성품으로 끼워서 파는 것들. 충전지를 쓰는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케이블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케이블 같은 게 인증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게 되고 뭐 어린이 제품인지 아니면 식품이 닿는지라고 하면은 그때마다 인증이 플러스가 되는 형태로 인증들을 파악하시면은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쉬운 걸로 어린이 제품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어린이 제품의 첫 번째는 이제 키링이에요. 요새 산리오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폭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형이 있고 얘는 이제 고리가 있어서 키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연필이고 끝에는 지우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해당 제품 이제 장난감 중에서도 목욕을 할 때 사용하는 장난감입니다. 그리고 쪽쪽이가 있고요. 쪽쪽이에 대한 거리도 있어요. 그리고 유모차도 있고 뭐 이런 제품들은 누가 봐도 어린이죠. 유모차 당연히 어린이고 쪽쪽이도 어린이고 장난감도 당연히 얘 생긴 거는 어린이 같아요. 뭐 학용품은 살짝 애매할 것 같고 인형 키링도 살짝 애매할 것 같고 하지만 이 모든 제품 전부 다 어린이 제품 안전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볼 만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제품들은 색상이나 모양이 달라지면 전부 다 비용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 제품 하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몇십만 원 수준에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이 이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부 다 받는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좀 많이 달라져요. 일단 이 키링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색깔이 다 달라요. 최소한 네 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모양도 아홉 가지나 되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100단위는 우습게 넘어가는 비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 200 정도까지는 살짝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식으로 어린이 제품들은 비용이 나와요. 학용품도 인증들을 받는데 학용품은 설명드릴 만한 것 중에는 학용품에는 이제 이런 연필이나 볼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무 문구점 같은 데 가면은 인증을 안 받은 제품들이 많아요. 그럼 그거 전부 다 인증을 제대로 안 받은 불법 제품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제 학용품들은 이제 어린이용은 무조건 다 대상이고요. 어린이용이 아닌 사무 전용이나 혹은 전문가용인 것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 학용품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난감, 촉촉이 뭐 전부 다 어린이가 쓰니까 전부 다 어린이 제품 인증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제품에서 두 번째로 좀 더 살펴볼 거는 이제 일회용 턱받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다이어리 세트. 턱받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이 워낙 뭘 많이 흘리니까 턱받이를 매일 빨기도 힘들고 밖에 나갔을 때는 그거를 어떻게 조치하기가 힘드니까 일회용으로 뽑아 쓰는 턱받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 다이어리 세트 있는 다꾸죠. 그래서 이제 다이어리 케이스가 있고 안에 속지가 있고 그리고 스티커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참들이 있습니다. 유아 병기는 애들이 이제 소변이나 대변을 가릴 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런 유아 병기, 아이들이 수영할 때는 오리발, 어린이가 사용하는 포스터는 이렇게 단순히 그림만 있는 애가 있고 버튼 누르면 소리 나고 뭐 번쩍거리고 이상한 애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다 불문하고 이 제품들이 다 뭐죠? 어린이가 걸치죠. 어린이가 가지고 손으로 들고 놀죠. 어린이가 앉죠. 어린이가 신고 어린이가 만집니다. 어린이가 이렇게 스치는 순간 전부 다 어린이 대상 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어린이 제품 공급자나 안전 확인 등으로 전부 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변기에서 보면 요새는 건전지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은 소리가 나오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거로 보면은 제품은 어린이가 쓰는데 전기를 쓰는 제품이니까 전자파가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 받을 거는 전기 쪽으로는 더 없는데 근데 건전지가 들어가니까 건전지는 생활용품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생활용품에서 건전지 쪽 생활용품 인증이 추가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증들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어린이 제품 다음에 이제 생활용품인데 생활용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전지 먹으면 굉장히 위험하고 스키 헬멧인데 이것도 머리를 보호 못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자전거 있고 튜브 있고 생명이 걸려 있고 그리고 사다리가 있고 이런 제품 모두 다 이런 것들이 다 생활용품에서 관리를 하는 품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은 되게 이런 제품들이 생활용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은 생활화학 제품은 이제 인센스 스틱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작은 이제 알코올 같은 비닐로 씌워져 있는 곳에서 핸드폰을 닦는 세정제가 있고 유막 코팅제와 제거제 그리고 코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캡슐 세제 있고 캔들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 먹으면 다 뭔가 사고가 날 만한 애들이라서 전부 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어느 부분이냐면은 제형이 뭐 형태 같은 걸 가리지 않아요. 인센스 스틱은 이렇게 초 형태로 되어 있죠. 바닥으로 되어 있어 끝에를 태우는 애인데 이거 말고 저희가 디퓨저로 불리는 애들은 액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고 방향제 같은 경우는 석고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무기에 담아가지고 뿌리는 애들도 있죠. 그리고 뭐 섬유 탈취제 뭐 이런 거 아니면 서무 방향제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면서 그런 것들도 종류를 불문하고 형태를 불문하고 이렇게 방향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인증 대상이에요. 세정도 마찬가지로 분무기에 담아서 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꺼내서 쓰는 애가 있어요. 전부 다 인증 대상이고요. 코팅제 역시 마찬가지로 코팅제도 제거제도 전부 다 인증을 받는 제품입니다. 뭐 얘도 액상형이고 뭐 묻혀져 있고 뭐 뿌리는 거 뭐 다 있죠. 그렇지만 그런 뭐 형태를 가리지 않아요. 생활화학 제품은 그래서 전부 다 대상입니다. 캡슐 세제 마찬가지고요. 세제도 액상형이든 캡슐형이든 전부 다 인증 대상이고 초도 마찬가지예요. 초도 보면 이제 이렇게 케이스가 있는 거, 케이스가 없는 거, 그리고 향이 나는 거, 안 나는 거, 그리고 이제 초 중에는 뭐가 있냐면 생일초 있죠? 케이크에서 꽂히는 생일 케이크에 꽂아 넣는 그런 케이크, 그런 초도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생활화학 제품 대상입니다. 근데 케이크는 뭐죠?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식품 검사가 추가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품들을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이 대체 뭐 하는 제품이냐, 누가 언제 어떻게 쓰는 제품이냐에 따라서 얘는 향을 내는 방향제구나, 얘는 뭔가를 닦아내는 세정제구나, 뭔가를 제거하는 제거제나 코팅하는 애구나, 세제거나 초거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용도의 어떤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변동이 조금 되고 마지막으로 어린이가 해당이 되는지, 식품이 닿는지 이런 것들 아니면 구성품에 따라서 인증들이 달라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준비를 한 거는 이제 좀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냥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대부분 다 전자제품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들이 많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합됐을 때 더 인증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방향제.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벽들에 많이 붙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안에 건전지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방향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니까 기본적으로 전자파 깔고 가죠. 그리고 교류 전원 아니니까 전기나 에너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받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 뭐가 들어있죠? 건전지가 들어있고 건전지는 생활용품 안전 확인 대상이죠. 그리고 방향제는 뭐다? 먹으면 죽을 것 같은 화학 제품이니까 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 확인을 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어린이 드라이기 요새 이제 뭐 제품들이 하나둘씩 나오는데 어린이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어린이가 전기를 사용하니까 전자파 하나 깔고 가죠. 그리고 어린이가 쓰네, 어린이가 잡네, 어린이 인증을 무조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가 없지만 안에 들어있는 충전지는 위험하니까 안전 확인을 받는다라는 형태로 진행 을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뭐 요새 이제 바이크 중에 이런 바이크가 있어요. IoT 바이크 혹은 이제 블루투스 워키토키 바이크 이렇게 부르는데 운전 바이크에다가 이렇게 장치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 제품을 통해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 기기들끼리 모여서 망을 이뤄가지고 워키토키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은 안에 충전지가 들어있고요. 무선 기능이 들어있죠.
그래서 일단 전기를 쓰니까 전자파. 그리고 이 제품이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제 탈착을 하는 이 무선 기기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바이크 헬멧이잖아요. 근데 바이크 헬멧이 물헬멧이어서 뭐 스치기만 해도 부서진다라고 하면 사고 났을 때 큰일이 나겠죠. 위험하죠.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제품인데 그래서 생활용품 안전 확인, 안전모와 앞에 눈을 가리는 보호구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제품에서 받아야 할 거는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안이나 주변 것들을 봐야죠.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니 전기 안전 확인. 이런 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제품에 대한 인증들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좀 빨리 갈게요. 예초기 들어있는데 예초기가 있는데 충전지를 쓰죠. 옛날엔 기름 쓰는 거 많이 썼는데 요새는 거의 다 배터리 쓰는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전기를 사용하는 충전지를 사용하는 예초기. 전기를 쓰니까 전자파. 교류나 교류가 아니니까 전기나 에너지는 관리할 필요가 상관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제품에서 받을 건 이제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제품 안에 들어가는 충전지가 있을 테고 그 이외에 구성품들인데 이제 보안면이나 무릎 보호대 그리고 가방이나 그리고 플라스틱 끈 그리고 쇠로 된 날, 그리고 이 날을 보호하는 덮개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위험할 만한 거는 이제 날이나 덮개죠. 날이 이제 쉽게 구부러지거나 깨지면은 굉장히 크게 위험하고 그걸 못 막아주면 더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날과 보호 덮개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에서 추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예초기에서는 전자파만 받으면 되지만 결국 이 예초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날과 덮개를 빼먹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두유제조기는 간단하죠. 전기를 쓰고 교류를 쓰니까 전자파 깔고 교류를 사용하니까 전기용품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전기용품에서 에너지는 다행히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 제품은 음식을 갈고 데피는 용도죠. 그래서 식품이 닿기 때문에 식품 검사까지를 받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빙글빙글 돈 게 제품이 뭐 하는 제품인지 그리고 그 제품의 사양이 어떤지에 따라서 인증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구성품들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인증을 파악하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간단한 제품들 정말 인증이 간단하게 나오고 좀 복잡한 제품들은 인증을 이제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다 파악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증마다 그런 준비 사항들이나 그런 뭐 대비해야 하는 것들, 기간이나 비용들이 굉장히 천차만별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제품들을 보신다면 어떤 제품들을 보시면 좀 좋을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인증을 받으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식으로 제품을 보시는 게 좀 좋을까? 지금까지는 단순히 제품의 뭐 상품성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어떤 부분을 인증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제품을 선정하셨을 때 인증을 받아야겠다라는 확신이 드셨을 때 어떤 것들을 내가 염두에 두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과 그러면 케이스는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만 한 건가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마지막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인증을 이제 그레이드로 나눠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쉬운 거는 인증을 하나만 받는 거. 아까 인증을 하나만 받는 제품들도 많았죠. 그런 제품들. 이 대부분 절차나 비용들이 간소해서 인증을 좀 진행하시기에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어려워지는 거는 여기부터는 인증이 두 개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하나라도 챙길 게 많은 인증들이 있어요. 이제 뭐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자제품들, 기본 전기 전자를 깔죠. 에너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무선 사양이 들어간 제품인데 뭐 두세 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챙길 것도 많고 비용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요. 그리고 생활화학 제품 살짝 애매한데 이 제품은 이제 일단 전성분을 무조건 다 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애들인데 여기는 제가 다루지 않은 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품목들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대한 영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기기랄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그리고 뭐 화장품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러한 품목을 취급하기 위한 자격을 따로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받고 공장 심사도 받고 그리고 그 이외에 기간이나 비용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인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이제 의료기기, 의약품이나 외품, 가스용품, 위생안전 기준 두 가지는 이제 수입자가 인증을 못 받고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계량기 형식 검증 이것도 받는 것이 만만치가 않고요. 승인 대상은 지금 아예 고려를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뭐 요거는 뭐 연 단위가 아니라 뭐 수년 단위의 인증이 기간이 소요되고 몇 천만 원 단위가 우습게 나가는 인증들이라서 이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 품목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인증을 정말 많이 해보셨으면 모르겠는데 인증을 처음 해보신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구매 대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제외를 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린 거는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위쪽에 있는 애들은 뭐 의료기기는 뭐 수천부터 시작하고 가스용품도 마찬가지고요. 위생안전기기도 한 천 정도는 잡고 시작을 하고 계량기도 한 500 이상은 잡고 시작을 해야 하고 승인 대상은 뭐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 여기는 좀 접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두 개 이상을 해야 하는 것들은 기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단위가 뭐 주나 일 단위가 아니에요. 여기부터는 이제 월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뭐 2개월이냐, 3개월이냐, 5개월이냐 이 정도 수준이라서 여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이제 전자파를 받는 제품 중 USB 꽂아서 쓰는 거 건전지나 충전지 쓰는 애들 중에서 무선 기능이 없는 좀 단순한 제품이죠. 이런 애들이 인증을 처음 받기에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제품인데 베리에이션이 좀 적은 항목 뭐 종류가 너무 많은 것들은 비용이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좀 간단한 제품들부터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생활용품 좀 할만해요.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그렇게 높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인증 하나 받으면은 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품 검사 대상인 품목인데 OEM은 제외입니다. 그 뭐 똑같은 숟가락인데 여기에 제 이름 하나 박아 넣는 순간 얘기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OEM이 아닌 식품 용기들도 좀 처음에 진행하시기에 좀 괜찮은 품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수입을 하시게 되면 챙길 게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수입 인증만 하면 되는데 제품을 선정하시면은 제품을 이제 뭐 계약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라벨도 맞춰야 하고 그 박스도 맞춰야 하고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운송에 대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하고요. 그 운송하고 나면 땅에 둘 수 없으니까 창고도 있어야 돼요. 창고 난 다음에 배송을 해야죠. 그다음에 CS도 해야 하고 AS도 있을 수 있죠. 그 중에 인증은 요 정도 구간이에요. 이 정도의 구간을 인증을 준비를 하는데 뭐 여기서 한 7, 8개월 걸려요. 아니면 1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이 전체를 관리를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요. 인증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인증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시는데 인증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뭐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뭐 기본적으로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을 취급하시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차피 나중에 많이 받을 거 처음에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인증을 좀 준비를 받으셔야겠다라고 결정을 쓰시면은 이런 것들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문의를 주실 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주시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난로 인증 뭐 받아야 돼요? 라고 하면은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요. 뭐 어린이 장난감 비용이 어떻게 돼요? 뭐 한 40에서 좀 비싼 거는 한 900 정도 나와요. 가장 최근에 했던 게 한 1000이 좀 안 됐으니까 뭐이 정도 차이 나옵니다. 의미가 없는 말이죠. 난로 인증 뭐 받아요? 어떤 난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기름을 쓰는 건지 펠릿을 쓰는 건지 아니면 난로 형태의 온풍기를 말씀하셨던 건지 뭐 아니면 진짜 뭐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화로를 말씀 주신 건지 알 길이 없어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문의를 주실 때에는 리스트로 주시는 거는 더욱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쌓이니까 저도 설명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한도 끝도 없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문의를 주실 때는 적어도 특정한 제품 혹은 유사한 제품군을 선정하신 후에 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제품인지 사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설명해 주시기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간단하게 설명서나 링크 전달 주시면은 그걸 통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니까 그걸 말씀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기억하셔야 하는 거는 인증은 저희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인증은 어느 나라든 간에 나라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거고 그 기준을 넘지 않아야지 클리어가 돼서 인증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용을 내고 인증을 나올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을 받는 거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서 뭐 저도 그렇고 시험서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인증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뭐 인증이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증을 진행하다 보면은 부적합이라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넘어서 버린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후려쳐가지고 어떻게든 깎아내는데 그 과정이 뭐 법률상 문제가 없는 방법도 있지만 문제가 있는 방법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안고 가실지 아니면은 조금 그러한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하고 가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불확실성도 당연히 존재를 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을 한 번은 더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간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간들은 대부분 이제 시험 기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시작을 하면은 요이 딱 하고 이제 바로 시험을 들어갈 수는 없어요. 뭐 일단 샘플이 와야겠죠. 그리고 샘플에 인증이 나와야 할까? 뭐 제조자는 누군지, 모델명은 뭔지,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문서들을 받아야 할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면은 싸들고 시험을 접수를 하죠. 근데 시험소가 저희를 기다렸다가 드디어 오셨군요. 시작하진 않아요. 당연히 걔네들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이 안 될 수도 있고 대기가 있을 수도 있고 별의별 상황들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다가 부적합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서 시험이 끝난 이후에 뭐 바로 인증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적인 절차로 처리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는 언제나 늘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를 말씀드려요. 가장 최악인 상황은 일단 시험을 시작하고 요일등 하자마자 본수입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이 아직 안 끝나서 부적합이 나서 인증이 아직 안 나왔는데 제품이 이미 한국에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통관이 걸렸는데 인증서가 없으니까 통관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창구에서 계속 박혀서 기다려요, 인증은. 근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인증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창고에 있는 제품은 어떻게 되느냐? 전량 반송을 하시거나 그대로 폐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최악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케줄이나 본 계약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시즌성 제품들이 있어요. 뭐 지금 겨울이라서 이제 뭐 핫팩이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도 있는데 이미 지금 시즌은 끝났어요. 뭐 지금 접수하면 4월쯤 인증서 받으실 거예요. 뭐 의미가 없죠. 그리고 뭐 난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시즌 뭐 아니면은 뭐 지금 시점에 시작할 만한 거는 오히려 이제 봄이나 여름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소한 한 계절에서 두 계절 정도는 앞서가야 돼요. 여름 상품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큐브죠. 큐브나 뭐 넥큐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년 한 3월쯤은 2, 3월쯤 끝날 거예요. 근데 요거 인증 나온다고 끝이 아니죠. 저희는 표시사항을 해야 하니까 표시사항을 하고 생산을 하고 배 타고 넘어와야죠. 그래서 일정 같은 경우는 늘 특히 시즌이 있는 제품들은 최소한 한 시즌에서 두 시즌 앞에서 시작을 하셔야지 스케줄을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케이스 인증의 역발상인데 이제 제품 판매를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제 어린이 카메라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일을 시작하고 한 몇 년쯤 지났을 텐데 구매 대행이 이제 막 활발히 불타오르던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어린이 카메라를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린이 제품들은 구매 대행이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이제 걸리면 다 처벌을 받아요. 근데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린이 제품 인증, 전자파,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에 대한 충전지의 인증을 받아야 해서 생각보다 비싸요. 특히 이제 안전 확인으로 가면은, 어, 최소한 200에서 250 정도의 전자파, 최소한 150에서 200, 400에다가 이것 또한 250, 그러니까 한 6, 700쯤 나와요. 공급자로 가면 훨씬 떨어지겠지만, 꽤 비싼 인증이죠. 그런데 결국에 누군가 받은 사람 분이 나왔고, 그분이 나온 순간, 한 한 20페이지는 넘었었던 것 같은데 그 다 없어졌어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다 사라지셨고 다 벌금 맞으셨고 당연히 판매자가 한 명이니까 많이 파셨죠. 그런 기억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링팬인데 실링팬이 요즘은 좀 판매자들이 늘었는데 찾아보시면 실링팬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링팬을 수입할 수 있는 수입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일단은 전기용품 안전 인증이라서 제품 시험에 공장 심사까지 받아야 한다는 게 좀 첫 번째 허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무선 기능이 들어가는데 실링팬이 천장에 달리니까 손으로 못 해요. 손으로 하면 뭐 손가락 갈릴 수도 있고 무조건 리모컨을 사용을 하는데 뭐 좀 지엽적인 거라 이거는 듣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뭐 와이파이나 이런 건 좀 나은데 단순한 리모컨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리모컨이 그 주파수가 400메가대를 쓸 때가 있어요. 근데 400메가가 이제 400부터 이제 500까지인데 아까 스쳐 지나간 것 중에 어느 나라든 간에 무선 쪽은 나라에서 다 관리를 한다라는 게 이런 주파수 대역을 전부 다 정해놨어요.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구만 써? 라고 그런 식으로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데 중국에서 대부분 저희는 제품이 들여오죠. 뭐 미주든 어디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433이라고 하는 주파수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주파수는 갖고 계신 차량 리모컨에만 쓸 수 있어요. 그에 유사한 것들.
중국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열의 아홉은 전부 다 433을 쓰는데 국내에서는 433 주파수를 쓰면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열의 하나를 찾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시험 통과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연유 때문에 실링팬은 인증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비용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인증을 받은 경우가 이제 좀 드물고요. AB 슬라이드는 한 2년쯤 된 것 같은데 AB 슬라이드가 보시면 크게 두 종류예요. 이렇게 요즘에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들은 뭐 이런 원통형의 손잡이가 띡띡 달린 제품이죠. 그래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제품인데 옛날에 이런 제품 말고 단순히 바퀴만 달려 있는 제품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2년 전쯤에는 이런 제품들은 전부 다 비대 인증을 안 받고 파는 불법 제품들이었어요. 근데 기준이 바뀌면서 이런 제품들이 대상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불법 제품이 이제 많은 상황에서 인증을 받으신 제품이 나왔고 결국 신고를 통해서 모든 제품을 싸그리 없앤 다음에 지금의 남아있는 유형의 제품이 됐다라는 겁니다. 인증이라는 게 굉장히 받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취득을 하시고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생각지 못한 진입 장벽과 무기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인증이라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은 고려하시고 인증에 대해서 너무 좀 싫어하시거나 결국은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KC 인증에 대해서 자주 갖고 계신 이제 의문사항이나 좀 잘못된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KC 인증이 뭔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품을 봤을 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주의할 만한 부분이나 염두에 둬야 할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이 내용들을 들으시고 이제 제품을 보셨을 때 적용하시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저야 이제 이 일을 업을 하고 있고 워낙 많은 제품과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아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구나,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는데 대표님께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시니까 어려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는 간단한 방법 없는데 일단 뭐 저희 홍보 같아서 그렇긴 한데 일단은 정말 찾아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일단 한번 찾아보시고 저희 룩이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이 제품이 어떤 인증들을 받아야 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색하는 거는 일단 뭐 유료가 아니라서 바로 한번 찾아보시고 근데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난로 인증 뭐 받아야 돼요? 뭐 이렇게 말씀 주시면 좀 어려워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